사실은 산화물 중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보도가 많이 된 물질이 이 가넷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LLZO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요 화학식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Li7, La3, Z2O12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조성이고요. 요게 이제 보통 그 리튬이 한 7몰까지 수용이 이제 가능해서 리튬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리튬 자리에 약간의 그 디펙트가 있을수록 리튬의 모빌리티가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논스토이키오메트리 조성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서 여기 LLZ2의 그 주된 원소인 지르코늄이 4가인데 이 4가 대신에 5가의 이온을 굉장히 많이 첨가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티몬이라든가 탄탈륨, 뭐 텅스텐도 있고 니오비움 뭐 이런 것들이 5가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디펙트 케미스트리를 조절을 해서 리튬의 디피션 사이트를 증가시킴으로써 모빌리티를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컨덕티비티를 향상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넷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리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듯이 24D라든가 48G라든가 96H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리튬이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도 모빌리티라든가 전체적으로 컨덕티비티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물질이 있었을 때 이 모빌리티가 가장 높아지는지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LLZ2O를 이용해서 전지를 구현하고 있는 회사는 요 퀀텀 스케이프라고 해서 요 회사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큰 회사는 아니고 약간 좀 작은 회사이긴 한데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퀀텀 스케이프는 미국에 이제 특허를 냈는데 그 기본 특허가 이 커런트 컬렉팅 층 위에 덴스한 가넷 층을 만든 그다음에 그 덴스한 층 위에 포러스한 가넷 층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포러스한 가넷이라는 게 이제 일렉트로닉 컨덕티비티는 없으니까 여기 일렉트로닉 컨덕티비티 그 부여하기 위해서 카본 코팅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양극 물질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리퀴드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함침을 해서 만든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테슬러 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전지를 쓰려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신문 보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산화물계가 전고체 전지의 큰 축을 뭐 아직은 미약하긴 하지만 앞으로 큰 축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LLZ2 안에 어느 사이트에 리튬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펀트로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5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3가 오히려 지르코늄에 비해서 가수가 낮은 그런 쪽을 첨가했을 때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전산모사를 통해서 컨덕티비티 영향을 조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LLZ2하고 이제 큰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나시콘이라고 하는 결정 구조를 갖는 세라믹. 이거는 이제 약자로 LATP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나와 있듯이 리튬, 알루미늄, 그다음에 타이타늄, 이렇게 P가 이제 포스페이트니까 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또 이온 전도도가 우수한 그런 물질로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제 타이타늄이 환원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리튬 금속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이타늄 대신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머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 테이블에 보면 지르코늄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덕티비티는 좀 떨어지는데 리튬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이 돼서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LATP를 사용하는 그 회사는 대표적으로서 이제 폴리프로스가 있는데 이 폴리프로스도 이제 뭐 큰 회사는 아니에요. 약간 이제 특허를 이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뭐 그런 벤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리프로스에서 이런 LATP 계열의 산화물계
세라믹을 이용한 전거체 전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LATP는 두 가지 또 그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100% 크리스탈라인의 LATP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결정화 유리의 LATP가 있습니다. 결정화 유리가 갖는 장점은 아무래도 그냥 크리스탈라인 세라믹은 소성을 해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존재를 하면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아이오닉 컨덕티비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유리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복합화하는 느낌으로 일단 유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결정화를 시켜서 유리 안에 결정질 입자가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의 물질을 만들면 이 산화물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그레인 바운더리 리지스턴스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상품명이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는 금방 앞에 말씀드린 그 간의 구조를 갖는 LLZ2는 뭐 거의 10-3승의 전도도를 갖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4승 원 오더 좀 떨어지는 컨덕티비티를 나타내지만 사실 LLZ2는 좀 공기 중에서 불안정한 그런 물질인데요. 왜냐하면 리튬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공기 중에 놔두면 좀 불안합니다. 하지만 산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LATP는 공기 중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뭐 원형이라든가 판형에 응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이런 LATP가 그냥 일반적인 그 LIB의 양극 첨가제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추평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가 소형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oT 기기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배터리의 용도가 좀 다양해지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이외에도 그냥 이제 반도체 기판 위에 직접 배터리를 실장을 해서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전원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러한 역할을 했던 디바이스가 뭐냐 하면 저 MLCC거든요. 멀티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인데, 이 MLCC는 굉장히 안정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형상으로서 제조되기 때문에 그 이미 상당히 완숙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긴 합니다만 용량이 너무 작은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는 작으면서 뭔가 배터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지금 새롭게 개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든가 여기 그 스마트워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제 그 응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하비스팅, 스마트 홈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극소형의 그 2차 전지.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나왔던 그 핀필름 배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작은 사이즈를 가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2차 전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핀필름 배터리는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리튬 금속을 좀 써서 뭐 이게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랜스포트 할 때 비행기에 이제 리스트릭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그 허들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벌크형 파우치셀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이라든가 대기에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 이 그 PCB 기판에 실장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칩 형태의 세라믹 배터리가 이런 쪽이 약간 틈새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실제 이런 PCB 기판 위에 MLCC하고 비슷하게 배터리를 아주 극소형의 배터리를 실장하는, 물론 이 실장이라는 의미는
패키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설파이드 계열은 절대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2차 전지는 액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면 실장 소자형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리프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 표면 실장형 디바이스를 이제 PCB 기판에 접합하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260도의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60도에 견뎌야 되는데, 기존의 2차 전지는 뭐 절대로 불가능하고, 설파이드는 표면에 화합물이 노출되니까 수분과의 민감성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세라믹 중에서 전고체 전지 중에서 요 산화물계가 유일하게 요 용도로 활용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요거 이제 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주로 일본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무라타라든가 TDK, FDK, 태양유전, 뭐 이런 기존의 MLCC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기 대표적인 예로 이제 무라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MLCC처럼 배터리가 이제 병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서 물론 차지를 이제 용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이제 주로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이제 그 전압이 좀 낮을 경우에 있어서는 요것도 직렬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렬로 연결하다가 또 병렬로 연결하다가 직병렬 혼합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층 전압이 3.8V니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도 물론 이제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긴 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MLCC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그러한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소재는 이제 뭐 캐소드는 기존의 양극 소재 그냥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음극 소재도 뭐 카본이라든가 뭐 그라파이트 이런 쪽이죠. 근데 전해질이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핵심은 여기서 고체 전해질인데, 문제는 이제 고체 전해질인데 뭐랄까요, 이제 소성을 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MLCC는 소성을 900도라든가 뭐 1000도 정도에서 소성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배터리로 만들 때는 결국은 양극 소재, 음극 소재가 고온에서 요즘 쓰는 뭐 NCM이라든가 LCO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 전해질과 반응을 하니까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소성이 가능한 그러한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 캐스팅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테지만 테이프 캐스팅을 할 때 계속 층을 쌓아서 이거를 가압한 뒤에 동시 소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휘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MLCC에서는 가능한 게 니켈 전극 사이에 단일 성분인 BaTiO3만 쭉 병렬로 연결을 해서 소성을 하니까 뭐 쉽다고 하면 지금 삼성전기에서 화낼 것 같긴 한데, 약간 배터리보다는 좀 쉬운 기술이고,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다르니까 수축률이 다르죠. 따라서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은 양극과 음극을 어떤 물질 쓸지, 반응을 어떻게 제어할지, 소송의 분위기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각 메이커별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무라타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라타가 사용하는 일렉트로라이트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결정질이 아니고 비정질의 소재를 쓰고 있는데, 이 이유가 낮은 온도에서 아무래도 유리니까 좀 용융도 가능하고 소성도 가능한 그러한 장점 때문에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FDK도 비슷하죠. 공층 전압 3V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FDK도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 위에 있는 요 설계는 병렬 설계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설계는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2개가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금방 말씀드린 이 무라타하고 그 다음에 FDK는 공층 전압이 좀 높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양극하고 음극을 다른 물질을 쓰고 있다. 즉 양극에 최적화된 물질과 음극에 최적화된 물질을 쓰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축률 맞추기가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과의 그 반응성 컨트롤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DK라든가 타이오 유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양극과 음극을 이제 같은 물질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공칭 전압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TDK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4V 밖에 되지 않는 낮은 공칭 전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매스 프로덕션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재가 전해질은 뭐 이런 산화물계 소재를 쓰고 있는데 캐소드 앤 애노드가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물질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타이어 유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칭형의 셀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성할 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미묘하게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칩형 배터리 개발 이슈를 보면 셀 설계를 할 때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대칭 셀로 할지, 그다음 비대칭 셀로 할지, 다시 말하면 양극과 음극을 별도의 소재를 쓸지 아니면 동일한 소재를 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 합성할 때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환원 소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환원 소성을 해야 되냐면 캐소드하고 애노드, 양극 물질 안에 이제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이 도전제가 산화 분위기에서 수성을 하면 다 산화가 돼서 없어지니까, 이 도전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환원 소성을 해야 되는데, 환원 소성을 하게 되면 고체 전해질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분위기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고도의 기술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적층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면 제어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이 칩형 배터리의 중요한 개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연구를 뭐 아주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글라스계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리튬 보로 실리케이트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분계의 글라스인데, 리튬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중요한데, 이 글라스 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그 컨덕티비티가 좋지 않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 6승밖에 되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컨덕티비티를 좀 높일지, 그 다음에 소성 온도를 낮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만든 유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분계 그 상태도에서 유리가 될 수 있는 조성을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아무래도 컨덕티비티가 리튬의 그 성분이 많을수록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리튬의 첨가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가능하면 이 삼성분계에서 리튬의 양이 많은 그러한 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튬의 양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 조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머지 두 조성이죠. 두 물질, 실리카와 보론 옥사이드. 요거의 비에 따라서 리튬의 그 유리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조성을 좀 설계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리튬의 양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실리카하고 보론 옥사이드의 비를 조절을 해서 이때는 한 10의 마이너스 5승 또는 6승 정도. 이게 이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유리의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아이오닉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조성에서 컨덕티비티를 조사를 해서 뭐 최적의 조성 찾아 나가서, 근데 요거를 이제 실제로 고체 전해질로 쓸지 아니면 이 물질을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소결 조제로 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유리의 구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리튬 아이온의 모빌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뭐 이런 연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과제를 좀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전고체 전지를 실제 이제 만들어서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좀 수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동시 소성을 해서 지금 이런 판때기 모양의 2차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위에 얇은 심일층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LL제토 층이 되겠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그 NCM 양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산화물계 고체전 에너지를 얇은 방막으로 해서 양극 위에 동시 소성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셈을 보면요. 여기 가운데 약간 컨트라스트가 좀 흐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덴스한 층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이 포러스한 이제 층이 되겠고요. 이 포러스한 층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전극 물질을 이제 함침해서 전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이제 뭐 카본 나노튜브라든가 그라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도전제 좀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썰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리튬 썰퍼용 전지로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썰퍼를 함침해서 실제 리튬 썰퍼 셀을 이제 만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산화물계 또는 비정질계 고체전 해질을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이온 전도도가 지금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LATP 계열의 를 기본으로 해서 P 대신에 뭐 B를 도핑한다든가 또는 타이타늄 대신에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또는 아일런 철을 첨가함으로써 상원에서 지금 이온 전도도가 한 10의 3승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런 주성이죠. 밑에서 두 번째 주성 상당히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낸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리질의 그 이온 전도도를 소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열처리라든가 핵생성 제어를 통해서 열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열 처리가 무슨 뭐 완벽하게 고온은 아니고 한 7, 800도 정도에서 열 처리를 하더라도 이온 전도도 감소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유리의 조성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수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질 즉 유리질계 고체 전해질하고 아까 소개드렸던 LL제토라든가 LATP를 이제 복합화해서 치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만든 그 유리 전해질이 낮은 온도에서 유리화가 되기 때문에 소결 조제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전고체 전지용 양극 위에 고체 전해질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화합물계 쪽도 사실은 좀 놓칠 수가 없는 게, 산화물계가 여러 가지 그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소성의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소성을 어떻게 하지 않고 산화물계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LL제토를 콜드 프레스를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7승의 이온 전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소결을 하면 그래도 10의 마이너스 3, 4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설파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성은 물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콜드 프레스를 하더라도 거의 10의 마이너스 3승 오더의 컨덕티비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복합화하면 서로의 장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산화물계 고체전 해질이 갖는 장점하고 황화물계 고체전 해질이 갖는 장점을 이렇게 좀 뽑아서 복합화의 효과로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복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랄까요 관점에 따라서는 산화물이 갖는 단점하고 황화물이 갖는 단점도 이제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 전반적으로 미세 구조의 컨트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LL제토하고 이 아지로다이트 계열의 황화물계 고체전 해질 복합화해서 콜드 프레스로부터
산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고체 전해질의 이제 제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산화물이 백본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황화물이 들어가서 이제 그 소결 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만들면 이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과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에서 이제 리튬 이온의 패스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분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산화물계 백본에 화합물계가 어떻게 위치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가적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LL제토하고 그다음 황화물계 이렇게 이제 복합화해서 콜드 프레스로 해서 치밀하게 제품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덴시티가 거의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셀 만들면 뭐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린 것은 아닌데요. 뭐 15사이클 정도에서 충분히 양극의 용량이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복합 전해질을 이용해서 전고체 전지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고체 전지, 저희가 이제 복합 전해질을 포함해서 다양한 폼 팩터 제어해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NCM이라든가 이런 거 섞어서 인듐셀로 제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에너지 밀도 좀, 아무래도 전고체 전지의 목적이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는 데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 높이기 위해서 양극 로딩량이라든가 그다음 전체적인 셀의 설계라든가 그다음 음극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전고체 전지에서 양극의 특성 제어할 때 인듐 음극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듐 음극을 이용해서 양극재 로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양극재하고 전해질의 부피 비율, 그다음에 도전재 양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어를 했어요. 에너지 밀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찾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인듐은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양극 설계하기 위해서 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리튬 금속을 이용해서 셀도 구동하는 것이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듐 셀에 비해서 리튬 셀은 전이차도 0.62V 정도 높아져서 훨씬 더 고전압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튬을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리튬이 실제 전고체 전지 구성했을 때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특성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트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서,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리튬을 음극으로 쓴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셀 제조 과정에서 리튬 포일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화재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드라이 룸에서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로 이제 에노드 프리 쪽도 이제 좀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그 에노드 프리를 위해서 이 에노드 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노드를 이제 그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튬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이제 충전할 때 그 양극이 가지고 있는 리튬을 그냥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에노드 쪽에 이제 어떻게 전극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이클 특성이라든가 에너지 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뭐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연구라서 이렇게 이렇다 할 성능을 나타내지는 않는데요. 지금 여기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 에너지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방전 용량도 실제 그 기존의 LID에서 사용하는 방전 용량만큼의 수준의 그 고출력에서도 충분히 양극의 용량이 구현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이클이죠. 이런 것들이 그 뭐 100회, 200회, 뭐 1000회, 최소한 자동차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1000번 사이클에서
20% 이내인가요?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좀 초보적인 단계라서 이쪽 부분도 아마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2차 전지라든가 좀 전고체 전지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또는 그런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쉬웠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최근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런 2차 전지 세계가 좀 핫하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 지식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교수님. 그 좋은 발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그 제가 학회 기간이어가지고 스케줄을 너무너무 깜빡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한 16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그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 너무 그 의미 있고 그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저희 과에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숫자가 별로 없으셔서 아마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학생들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뭐 굳이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온 컨덕터의 측면에서 세라믹에서 그런 비슷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질문 있으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도 됩니다. 그 교수님 저희 학생들이 질문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그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들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생소해서 질문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아니 뭐 그게 그냥 아니고 저희 그 지금 2달 반 동안 그 연사원들 모셔 학과 세미나 했을 때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저도 이쪽에 그 문외한이어서 교수님 전해질이 리퀴드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컨셉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고체 전해질 경우에 어차피 저희가 양극재도 옥사이드를 쓰고 그러면 전해질도 양극재에서 기본 조건이 이제 리튬이 잘 들어가는 이 컨덕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이온 컨덕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온이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러면 양극재와 전해질의 차이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 뭐가 차이가 나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해질은 좀 비정질 타입이어서 양극재 그 크리스탈린 구조보다 훨씬 리튬의 이온 전도도가 더 크다라든지 왜냐하면 양극재는 전도도가 크다기보다는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러니까 인터칼레이션, 디인터칼레이션 될 때 구조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료의 물성이 좀 달라야 되는 건지 어떤 점이 달라야 되는지 제가 항상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고체 전해질 멤브레인용 고체 전해질은 뭐 거의 100% 아이오닉 컨덕티비티만 갖는 그러한 소재가 이제 요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CM이라든가 LCO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극 물질이니까 일렉트로닉 컨덕티비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 물질은 일렉트로닉 플러스 아이오닉이 이제 동시에 있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믹스드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컨덕터가 가장 최적인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좀 부족하니까 보통 양극 물질로 많이 쓰는 재료들은 약간 일렉트로닉 컨덕티비티는 좀 높으면서 아이오닉 컨덕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해질을 양극에 섞어서 쓰기도 하고. 사실은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NMC 계열도 옥사이드 계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트랜지션 메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기 전도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저기 전해질은 저기 전자를 전해질은 그냥 전혀 아이오닉 네, 컨덕티비티만 있어요. 아이온만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전해질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해 온 세라믹 재료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어떤 만약에 케미스트리가 딱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재료들 안에서 조금 뭐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제 뭐 구조적인 측면을 본다든가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료가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좀 고체 전해질이나 양극재를 좀 서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로 이제 뭐 하이스프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요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연구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이 좀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좀 고체 전해를 찾기 위한 어떤 좋은 연구 다른 방법론이 있을까요? 현재 최근에 그거 되게 어려운 그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재료 설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양극이 됐든 아니면 고체 전해질이 됐든지 간에 그런 쪽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사실은 고체 전해질 LLZ2라든가 뭐 LATP의 아이오닉 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향상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좀 일부 좀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쪽이 아마 사실은 금속 쪽도 뭐 정말 다양한 알로이라든가 뭐 컴파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특성이 우수할지 뭐 이런 서치를 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고 사실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 없으면 교수님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맞춰서 교수님 소개를 잘 했어야 아니 무슨 되는데 말씀이세요? 아까 이규영 교수님이 저를 네. 잘 소개해 주셔서요. 네, 전혀 제가 문제 없습니다. 이규영 교수님한테 한 2분 전에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오늘 정말 좋은 그다음에 이 에듀케이셔널 강의를 해주신 우리 황희진 교수님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저희 화면상으로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